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칭 사업계획서 3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빨리 벗고 여러분을 직접 대한 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이게 하루하루가 확진자 100명 늘어나면서 이게 사망자도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이런 게 빨리 해결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삶이 정상화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의 편의상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한번 쓰면은 저는 출퇴근 때 주로 차를 갖고 다니고, 뭐 사람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막 쉬 더러워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마스크를 쓰면은 뭐 별도의 환경이 변하지 않은 이상은 뭐 최소한 한 4-5번 정도 이상 착용을 하고서 버리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어떠신지요? 저도 지금 몇 번 줄을 서서 마스크를 샀습니다. 참 어렵네요. 차라리 대기 시간 동안에 차라리 500원 내지 1000원을 더 주고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더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자유경제 자본주의 하에서의 좋은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을 꼭 나누어 줘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계획에 한번 반영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3주차 들어가겠습니다. 사업계획 사업 타당성이 포함된 3주차 교육입니다. 여러분, 제가 등재해 놓은 3주차 강의 파일을 보시면서 여러분하고 저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의 순서는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어떻게 진행한다? 자,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뭐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직적 기업 가치의 개량화, 그 다음에 경제적 가능성의 점검 항목의 확인, 그 다음에 고객의 가상 인물 타겟이시죠. 타겟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우리가 판매 대상인 타겟 고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부분, 그리고 잠재 고객, 관련 시장의 접근 등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펼쳐보시면은 사회적 경제적 가치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첫째 목적이 뭐냐? 경제적 가치를 얻는 거.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같이 가져가는 것. 이게 아마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창의성, 진정성, 그 다음에 문제의 집중도, 이런 항목을 주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조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사람들이 여러 있고, 앞에 리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마 사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면접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밑에 앞에 있는 네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 기관의 심사원일 수도 있고, 뒤에 한 사람은 본인이 발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업계획 쓸 때에 이거는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가져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루려고 하는 기업, 조직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직에 대한 부분보다도 우리 사업 비즈니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해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모델이나 아니면은 접근하고자 하는 방식, 모든 해결 방안들이 과연 정말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는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사업할 때 특히 여러분들 원생들이 이미 각자의 사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저 또한 그 조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저한테 많은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제 생각에 한 4, 5년 주기 길게 잡으면은 제 미션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거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그 이해를 가지고 같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7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정말 의미 있는 문제입니까? 이거 거꾸로 해석하면 이거입니다. 자, 정말 여러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떠한 얻고자 하는 부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는 부분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자, 여러분 그 해결안에 대해서, 아니면 현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해결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해법은 명확한가요? 그리고 솔루션,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 해법은 다른 것과 뭐가 다른가요? 하는 부분이죠. 자, 모든 사업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신사원 하면서 차별화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영역의 사업이나 똑같은 상품을 다루더라도 어떤 측면에서는 반드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고객이 여러분을 찾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해법이 통할까 하는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사업은 어떤 부분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고객한테 메리트를 주기 때문에 이익을 줄 수 있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컨비니언스, 그러니까 안락함, 그리고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아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하는 사업들이 과연 내가 하는 사업들이 과연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부분이다. 그죠? 자, 그런 부분을 가지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들은 뭐야? 정확한 미션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자, 미션은 뭐다? 정성적인 목표고, 비전은 뭐야? 정량적인 목표로 대부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혼합된 형태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필요성, 당위성, 진정성, 집착, 성취 시나리오라는 표현이, 자, 오른쪽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차별화를 통해서 설득의 포장수를 가져야 된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앞에서 얘기한 부분을 요약한 부분입니다만, 자,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사업 계획서는 정확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 소비자한테 대하는 차별화 정도 있어야 되고, 자, 이런 걸 소비자가 이해하고, 또는 만일 여러분이 심사한다면 심사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포장술, 표현이라든지, 전주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수표, 그림과 숫자와 표를 정확히 넣음으로써 대상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다 없다, 높다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좋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사회 문제가 심각할수록 여러분이 사업 접근성이 좋겠죠. 그죠? 자, 솔루션이 독특할수록 여러분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변화의 크기가 클수록, 자, 우리가 출시하는 사업이나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회에 기하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클수록 여러분이 내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들이 아마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만, 자, 다루는 기관 및 단체가 될수록, 이게 결국 그겁니다죠. 다루는 기관, 단체라는 개념은
이게 소위 말해서 활동의 주체가 기업일 수도 있고 기관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됩니다만은 뭐 그거는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책과 연관이 클수록 자 이런 부분들은 주체가 기관이든 아니면 개인 기업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는 것들이 아마 진행이 되어줘야 될 겁니다. 자, 파급력이 클수록 이건 뭐냐? 결국 기업으로 얘기하면 뭐야? 매출이 커진다는 얘기죠. 소비가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싸할수록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자, 이것만 쓰면은, 아니면 이 서비스를 받으면은 우리 문제 해결이 되고, 우리 조직이 발전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그럴싸할수록,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뭔가 좀 다르게 하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현상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자, 서비스 뭐야? 차별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하고, 유사한 경우는 실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이러한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상을 통해 원인을 찾아내고, 서비스 차별을 통해서 해결 방안, 해결점을 모색하고, 유사한 경우는 실험을 통해 확신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이 안 하는 대상 요건 문제를 다뤄주고 남이 안 하는 방식을 찾고 남이 안 하는 수준을 하며 남이 망했던 것을 되게 하는 이 네 가지가 표현은 참 간단하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간단히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달성해야만이 사업계획서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최씨, 유씨, 신씨라고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강조를 해놨습니다만 최초 최신의 방법으로 또 유일한 조직과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법을 적용시켜라 해서 최씨, 유씨, 신씨, 지방과 친하라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만 자, 최씨는 뭐다? 최신, 최초. 유씨는 뭐 유일한 방법, 유일한 조직, 유일한 기업. 신씨는 새로운 기법이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자, 새로운 대상의 문제 원인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최대, 최악, 최빈, 최소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나 해결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가장 적나라하게 찾아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도출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액티비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방식과 접근의 운영 방식을 통해서 최초, 최고, 최선, 최신 옆에 최씨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도모하라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임팩트 영향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만 자, 신뢰로운 효과, 성과, 증명된 사례, 다음에 논거, 비교를 통해서 남이 하지 못했던 아니면 남이 좀 했더라도 부족한 부분 아니면 남이 했더라도 차별화되는 이런 영향과 효과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라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 코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만 자, 여러분이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에서는 여러분이 뭐야? 전문가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전문가 활동을 통해서 위에서 얘기했던 영향과 효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점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백그라운드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 좌측에 보면은 구분의 문제의 정의와 그 다음에 대상자의 규모와 구체적 고통 그다음 문제로 인한 연관 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거를 주로 사회적 활동이나 아니면은 기업의
문제점 해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자, 문제 정리 뭐예요? 여타 기업이 못했던 부분이 아니면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불편했던 부분, 아니면은 꼭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이런 바람들, 이런 부분들이 현상 분석을 통해서 문제 도출과 정의가 되어줘야 됩니다. 다음에 대상자의 규모와 구체적 고통은 문제를 구체화하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문제더라? 뭐 저기 쉽게 표현해서 에이, 그 사람이 전부 문제야,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세상에 이렇게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사업이든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든 서비스든 간에, 그러니까 뭐가 하나 포커싱해서 집중화된, 그리고 범위를 상당히 한정돼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문제로 인한 연계 피해입니다. 이게 결국 기업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업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에 못했던, 아니면 해결이 미비한 저기 해법들이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게 없음으로써 우리가 사업 참여하기 전에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는가 라는 부분이죠. 그죠? 자, 우리 비즈니스 저기 목적이 뭡니까? 자, 이런 문제점 해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다음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의 문제 점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다음 그동안의 해결책을 찾고, 그리고 주요 해당 분야의 플레이와 영향자를 찾으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문제의 원인, 앞에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자, 이 문제가 왜 발생이 되었느냐, 왜 발생이 되었느냐를 알아줘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은 뭐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그냥 문제 현상이 아니고 그 현상은 왜 일어났냐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밝혀줘야 됩니다. 자, 이걸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뭐야? 솔루션을 정확히 유도해주고 도출시키고 정확히 전략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 기존에 현재의 상품과 서비스들이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헤쳐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파헤쳐 줘야 돼요. 자,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A, B, C, D, E가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런 A, B, C, D, E는 각각의 어떤 현상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더라 하는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도출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모델을 만들 때 가장 좋은 하나의 바로메터, 바텀, 그러니까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해당 주요 분야의 플레이와 영향자를 찾아라 하는 플레이어,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쟁사가 뭐고, 또 그 경쟁사 또는 그 조직 안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주로 그 소프트웨어 쪽, 그 다음에 금융권 등 이런 데서 많이 아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소프트웨어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이 다 그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국이 그 DRAM,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출신들을 많이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두기 위해서 나간 사람이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지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과 배려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단기간에 자기의 기술을 쏟음으로써 자기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커진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걸 이미 그 경영사에서는 자, 누구누구가 어떤 분야에 이런 부분을 다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최소한 이런 그 사업 스파이적인, 사업 전략적인 그 키 팩터나 키 퍼슨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데리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사업계획 쓰신다고 해서 학문적으로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까, 어떤 조직을 왕창 데리고 올까 하는 고민도 해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액티비티 얘기입니다만은,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전개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까, 어떤 솔루션을 가져갈까, 그러니까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해결책은 사업의 해결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입니다. 어떠한 그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떠한 방향으로 갈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그 LG생활건강에서 샴푸 개발 관련해서 개발 부장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샴푸가 1980년대 초반부터 샴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저때 나온 샴푸들이 차밍 샴푸, 몇 가지 있습니다. 유니나 샴푸,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전혀 없을 걸로 봅니다만, 대부분 아마 지금 나이들 40대 초반부터 아마 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을 걸로 봅니다만, 자, 이 샴푸의 결정들은 뭐냐면, 저희가 포장에 대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샴푸병을 떨어뜨리면 깨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샴푸병을 집어 던지고 해도 깨짐이 없습니다만, 예전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나면 우리는 스테빌리티, 안전과 안정성을 보고 있습니다. 세프티하고 스테빌리티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에 저희가 기술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의 헬렌 커티스, 그리고 일본의 가호 전지 기술자, 그리고 여러 회사들의 원료상을 통한 기술 도입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 안에 예를 들면 샴푸를 만들 때 샴푸에 대한 레시피 만들기 전에, 이런 레시피는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영입시킴으로써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이 있어줘야 돼요. 방향이.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죠. 찾아감으로써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먼저 설정이 되어줘야 돼요. 이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해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만, 자, 아까 제가 사례로 얘기한 부분 중에서, 자, 우리가 샴푸에 대한 노하우를 위해서 명물도, 그 다음에 포장물,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 기계들, 그리고 스테빌리티하고 세이프티 등에 대한 모든 물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의 과정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냥 당신 예를 들어서 두피에 좋고 머리가 모이스처라이징이 되면서, 그리고 코팅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한다고 해서 혼자서 수십 명이 끙끙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은 이런 프로세스, 칸트 차트 등등에 대해서, 자,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흔히들 NPD 프로세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만, New Product Development, 그러니까 신제품 개발 과정입니다. 이게 제가 1997년, 98년에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맥킨지를 통해서 제가 개발 부장할 당시에 NPD 프로세스를 구축해가지고 상당히 유용하게 썼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품 아이디어부터 최종 제품을 출시해서 나가기까지의 프로세스를 다 기록한 것입니다만,
그 당시 돈으로 한 3억 정도를 지불해서 했습니다. 자, 그거에 통해서 우리가 뭐가 좋아졌냐면은 그 실패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출시하는 상품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전개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거가 있어줘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은 상당히 이제 선진국입니다.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이미 G8에 들어가 있고 뭐 G20는 뭐 항상 들어갑니다만 세계적인 소득 수준 자체가 우리가 지금 GDP가 11위에서 13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10위 안에 거는 덜까 말까 하다가 지금 현 정부의 경제정책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곧 회복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해결의 근거, 아까도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샴푸는 뭐 어떤 그 원료를 넣으면 어떤 게 좋아지고 어떤 거 세프티 가지고 어떤 스테빌리티 가지고 모든 문헌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뭐예요? 문헌적 근거는 어떻게? 익스페리먼트, 그러니까 실험을 통한 결과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야만이 그걸 적용할 수 있고 또 화장품은 안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근거를 가지고 모든 원료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수제 제품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원료를 사서 집에서 매스컴에 그런 걸 약간 붙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저것 섞어서 그 수제 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안정성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제품은 뭐가 들어간다? 방부 효과를 내줘야 됩니다. 잘못 만들어지면은 짧은 시간에 사용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보관이 되면서 장기간 사용할 때는 곰팡이가 피거나 등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천연 방부제도 있고 합성 방부제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수제품이나 좋아할 게 아니고 이 제품에 대한 사용 기한 그리고 누가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 건가도 다 근거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수제품 집에서 핸드메이드가 아니면 짧은 시간에 쓸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게 상품화돼서 나중에 시중에 나가서 제품이 팔리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조건 수제가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제품의 유통기한, 유통 경로 등등을 감안해서 회사가 이걸 넣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되고 이미 여러분들이 내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사한 것들이 기존에 나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창조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회사 다니면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어느 정도 지위가 되면 밑에 부하 직원들 올려주는 기한서 가지고 여러분들은 몇 개의 수정을 통해서 바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뭐예요? 처음 기한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자, 그렇듯이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결의 세부 실행 사항입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하는 비즈니스로 실행할 비즈니스 그리고 비전 모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하고 수익 모델에 대한 세부 실행안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비즈니스 선택한 이유를 넣어줘야 돼요. 자, 이게 뭐야?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 또는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등이 포함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면 사업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옛날 생각 한번 해볼까요? 제가 25년 전인가요? 25년 전에 조직 생활하면서 현재는 여러분들의 윈더 브루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에탄올 베이스를 해가지고 메탄올 베이스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에탄올 베이스로 해서 상당히 가격이 예전에 1,000원대였습니다만 지금 2,500원, 3,000원대까지 지금 해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비싼 건 좀 7, 8,000원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제가 25년 전인가요? 제가 제품화해서 냈습니다. 냈는데 안 팔려요. 왜? 가격이 3배가 되니까 누가 사갑니까?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 그 소비자 국민들이 메탄올과 에탄올의 차이점도 몰랐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윈더브루시안의 메탄올이 그에 대한 증기들,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비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분산되는 그 휘산되는 소위 말 비말들이 그러니까 뭐 전기들이 우리 눈을 자극하거나 코를 자극하거나 해서 만에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거를 방관하고 있다가 최근 한 3, 4년 전부터 메탄올, 에탄올로 다 바꿔서 출시를 하고 있고 이미 그러한 것들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앞서서 제품을 냈습니다만은 사회적 구조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뭐 대제품 그러니까 메탄올 써도 문제가 없는데 왜 에탄올 쓰냐는 얘기도 하고 에탄올은 그 당시에 그 대부분 주정을 썼기 때문에 수리 원료입니다. 이야 만들려면 그거 가지고 수리는 한 년 더 먹지 무슨 윈도브루시 닦는데 그 에탄올 들어가냐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국건이 출시했습니다. 두 번 출하시키고 바로 망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마 마케팅 전략을 잘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이제 사업계획서 쓰면서 중요한 게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팔 거냐, how to sell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비즈니스 해결책의 연관성입니다죠. 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인데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어떠한 그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떠한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연결시켜서 열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나가면 무조건 돈 법니다 아니고 이거에 나가면은 소비자가 어떤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이에 대한 가치를 제공해줌으로써 자, 객단가라든지 아니면 인당의 소비자 소비량을 통해서 어떤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사회적 문제나 아니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되냐는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해결책 성과 결과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웃컴입니다. 그죠? 자, 우리 활동이 만들어낼 변화. 자,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창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과연 사회나 아니면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부분이죠.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성과입니다. 직접적 성과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자, 우리 제품과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가 잘 팔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조직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근무하는 조직원들이 더 많은 돌아오는 혜택 가질 수도 있고, 또 성과에 대한 보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 회사가 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결책 사업으로 인한 변화를 여기서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체가 누구며, 그다음에 그 위에 가족과 주변이 누구며, 어떤 산업 분야에, 또 어떤 그 사회 전체에, 또 어떤 국가에, 또 인류에, 그다음 하나의 그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는 이런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 시젠이란 진단치약을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만 제 기억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마 3천억 정도의 시가를 가졌습니다만 지금 2조가 넘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한 6배 정도 뛰었다고 그죠. 자, 이게 이겁니다. 시즌의 초기에는 자, 우리가 질병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개념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개발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세계적인 시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대한민국에서 이미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아시아 존, 세계 존, 오브 더 월드 쪽으로 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확인한 유튜브를 보니까 이스라엘도 우리의 진단 키트를 사서 가져가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국민들을 진단하고 있다고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만 굉장히 흐뭇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만든 부분이 설령 초기 목표는 작았더라도 세계적으로 갈 수가 있고, 대부분들이 외국에 성공한 회사들, 특히 미국 중심의 소프트웨어 회사, 유럽 중심의 명품 회사들이 다 세계화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서는 우리 학생들의 하나의 생각의 장으로서 작게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은 다 세계 리더다. 경제 경영의 리더는 자부심과 프라이드 자부심에 가지고 이런 세계 인류를 위한 사업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도 신사원 하면서 이것저것 참 많이도 해봤습니다만, 아마 제가 고민했던 게 대한민국 범위까지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아마 생각을 제가 못했던 것 같고, 대한민국이 커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외국에서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노하우를 가져와서 한국화 시키는데, 도메스틱화 시키는데 아마 일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LG생활건강을 근무하면서 그러니까 사원부터 부장까지 다른 유일한 사람입니다. 재밌죠, 그죠? 자, 나중에는 저희 개발 팀 자체가 세상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마케팅 팀하고 이렇게 합병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상품 개발하고 초기 마케팅 전략까지를 같이 했던 조직으로 해서 제가 사원부터 부장까지 해서 개발부장 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만은 제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서 마케팅과 같이 이렇게 합병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즘은 또다시 개발을 분리시켜서 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더 전문화시키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게 마케팅은 개발하고 같이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걸 분리시켜서 각각의 중간에 하나의 코디네이터, 관리자는 마케팅과 개발을 다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앉혀놓고 두 개의 조직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결책, 사업으로 인한 우리가 얼마나 벌 거냐.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자부심을 가지고 주셔야 돼요. 자부심. 내가 하는 사업이 단순히 10억 벌 거다, 100억 벌 거다는 참도 중요합니다만, 과연 이 제품과 서비스가 나감으로써 우리의 사회와 국가의 어떤 발전을 시켜갈 수 있을 거냐. 우리가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 부분이다. 그래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혜택 없이 반작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주어야 받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어떠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다. 죠? 아까 제가 샴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머리를 감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 형님, 누나 세대들은 예전에 빨래비누 가지고 머리를 감는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화장비누 가지고 감다가, 그 다음에 1980년대부터 70년대 후반이 80년대 초반부터 이제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태평양, 애경 등에서 이제 샴푸를 내면서부터 샴푸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보면 샴푸하고 린스가 있습니다. 그죠? 초기에 린스를 어떻게 쓸까를 몰라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헤어 트리트먼트 개념하고 좀 틀립니다. 린싱은 샴푸에서 일어날 수 있던
어떤 그런 정전기 현상들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머리를 코팅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린스입니다. 그래서 린스는 반드시 바른 다음에 씻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하고 트리트먼트 그 다음에 샴핑 한 다음에 그 트리트먼트를 위해서 발라주는 거하고 이제 혼돈이 돼가지고